가장 큰 부작용이 코필러를 했을 때 필러를 굉장히 강하게 주입을 해갖고 동맥을 역행해서 올라갈 정도의 압력을 가해버리면은 그 동맥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안녕하세요. 제일 이쁜 느낌을 추구하는 원장 이용석입니다. 필러는 필에다 ER이 붙어있는 필러, 즉 뭔가를 채우는 물질을 말할 때 필러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볼륨을 채우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가 좋은 시술입니다. 하지만 시술에 대해 충분히 이해 없이 유행이나 주변의 권유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필러의 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성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중요한데요, 뭔가가 들어갔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을 때를 내성이라고 해요. 필러는 필러가 들어가서 그 자체가 볼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러 자체에는 내성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필러가 들어가서 채우는 거기 때문에 20대나 50대나 80대나 늦는 양만큼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필러를 받았을 때 만족도가 더 좋아지죠. 다만 필러는 내성이 생기진 않는데 알러직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초반에 알러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후기 알러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굉장히 드물지만 필러에 포함되어 있는 교차 결합체나 다른 물질들에 인해서 면역 반응이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필러에 인해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히알루론산에서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라인 또는 다른 브랜드의 필러로 시술했을 때는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뭔가 채우기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부위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극단적인 효과를 내는 것들이 바로 이마, 그리고 콧대 또는 팔자 라인, 입술, 턱끝, 눈 밑이라든지 목주름 같은 데들 많이 받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관자꺼짐에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부위들이 있어요. 바로 코끝 또는 미간, 그 다음에 팔자도 우리가 자주 받지만 좀 위험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대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좀 많은 부위라서 좀 퍼지거나 부자연스럽게 차오를 수도 있죠. 두 가지 원인으로 괴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혈관이 필러라는 볼륨감에서 혈관이 눌렸을 때, 또 하나는 혈관 자체가 필러로 해서 막혔을 때 피가 안 통해 가지고 괴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부위에 도달하는 동맥이 만약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정도 있다면은 하나가 막혀도 다른 동맥이 거기에 혈류를 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괴사까지는 안 일어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는 위험한 부위들, 팔자, 코끝, 미간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조직에 딱 한 가지의 동맥만 있어요. 그 주변을 시술할 때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동맥이 눌리거나 막힐 때는 피가 안 통해서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실명 같은 경우는 우리 눈안을 관장하는 동맥이 막혔을 때 일어납니다. 즉 혈관이 눌려서 실명이 생기는 것보다는 실명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동맥이 막혔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많이 시술했던 부분 중 하나가 미간인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미간을 따로 시술을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실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명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필러 같은 경우는 미간 쪽에 허가를 못 받은 필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미간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콧대 쪽을 신경 쓰신 분들이 있는데, 콧대는 미간이 아니고 실은 약간 미간 쪽, 우리가 주름 잡을 때 올라오는 요 위쪽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간 쪽을 필러를 넣을 때는 미간에 직접 넣거나 바늘로 넣는 게 아니라 캐뉼라를 통해서 이마 쪽을 올리면서 좀 같이 올리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깊은 주름일 경우에는 주름 필러를 이용해서 피부층에다 주사를 합니다. 피부 아래층에 동맥이 지나가는 곳 말고 피부층에다 직접 필러를 넣어가지고 피부를 좀 팽팽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럼 막 필러를 했는데 실명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를 세우다가 여기까지 필러가 들어가는 사람들. 그건 아니고, 코필러를 했을 때 필러를 굉장히 강하게 주입을 해갖고 동맥을 역행해서 올라갈 정도의 압력을 가해버리면은 그 동맥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안구 쪽까지 필러가 밀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술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한테 시술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손끝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압이 좀 강하네, 내가 이 필러를 사용했을 때 이 바늘 게이지를 사용했을 때 이 정도 압이 아닌데 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자, 실제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시술을 받을 때 실명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확률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나한테 생기면 나한테는 100%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빠르게 처치가 가능한 병원 또는 빠르게 안과로 전원이 되는 그런 병원을 가시는 게 좋긴 합니다.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든 안전이 먼저니까 여러분들이 예뻐지고 싶다고 해서 너무 과하고 무리한 필러 시술을 받지 않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필러는 시술 부위, 얼굴형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야 하는 섬세한 시술입니다. 항상 정품 필러를 사용하는지,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 습관이야. 모든 습관이 고생하셨습니다. 환자들한테도 맨날 고생했다 그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